좋아. 나를 이기면 하룻밤을 줄게. 어차피 이기지도 못하겠지만 해군 특수전전단 UDT 대원이 조롱거리가 되다니 웃기지도 않는군. 우리가 상대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맞아. 만약 내가 이기면 나도 하룻밤을 주지. 어차피 불가능한 일이시니까. 6명의 외국 여군 장교들이 수영복 차림으로 한 명의 한국인 대원을 둘러싸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너희 나라는 섬도 아니면서 바다에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한국 남자가 수영을 잘한다고? 김치나 먹으면서 늪에서나 놀아. 우리 미 해군 특수부대에 도전하다니 제정신이야? 굴욕적인 내기, 공공연한 조롱, 그리고 국가의 명예까지 걸린 수영 대결. 하지만 이 오만했던 여군들은 곧 무릎을 꿇고 눈물로 사죄하게 됩니다. 과연 바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제주도 해녀의 아들 박진우 하사가 보여준 충격적인 역전의 순간 지금 시작됩니다. 태평양의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 3시, 국제연합훈련기지 앞 해변은 각국에서 온 군인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훈련을 마친 군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휴식을 취하는 자유시간이었습니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 그리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해군 특수전전단 소속 박진우 하사는 해변 벤치에 앉아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8살, 키 182cm의 다부진 체격, 그리고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답게 몸에는 일절 군살이 없었고 양팔에는 훈련으로 생긴 흉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운동복 차림의 그는 다른 군인들처럼 떠들거나 장난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수평선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어이, 저기 봐. 한국 해군 특수전전단 대원이잖아. 갑자기 들려온 영어 목소리에 박진우 하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6명의 외국 여군 장교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각각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독일, 프랑스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화려한 수영복 차림이었습니다. 마치 패션쇼라도 하듯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다가왔습니다. 선두에 선 것은 클라라 대위였습니다. 32살의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 시일 요원. 금발에 푸른 눈을 한 그녀는 175cm의 늘씬한 키에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몸매를 자랑했습니다. 붉은색 비키니가 그녀의 태닝한 피부와 대비를 이루며 더욱 돋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표정에서 풍기는 오만함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당신네 UDT가 대단하다고 들었는데 정말이야? 클라라가 비꼬듯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진우 하사는 침묵을 지켰지만 그의 검은 눈동자는 차분하게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그러자 영국 해병대의 에밀리 대위가 끼어들었습니다. 갈색 머리를 높게 묶은 그녀는 녹색 원피스 수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들었어. UDT는 극한기 훈련은 잘한다고. 추위에 버티는 거, 굽는 거, 뭐 그런 것들 말이야. 하지만 그게 진짜 실력인지는 알 수 없지. 하지만 수영은 호주 해군의 소피아 중위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검은색 투피스를 입은 그녀의 구릿빛 피부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섬나라도 아니면서 바다에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 호주는 서핑의 나라라고 캐나다 해군의 올리비아 중위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캐나다는 5대호에서 훈련하는데 너희 나라는 그냥 산악지대 아니야? 그녀의 남색 수영복이 금발과 잘 어울렸습니다. 독일 해군의 한나 대위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우리 독일 해군 기뢰제거 잠수부대는 발트해의 차가운 물에서도 훈련해. 아시아의 따뜻한 바다와는 차원이 다르지. 그녀의 회색 수영복이 날카로운 인상을 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해군의 마리 대위가 나섰습니다. 지중해에서 훈련한 우리가 보기에도 UDT는 글쎄 이름뿐인 존재 아니야? 흰색 비키니를 입은 그녀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6명의 여군 장교들이 원을 그리듯 박진우 하사를 둘러쌌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 떼 같았습니다. 그녀들의 눈에는 우월감과 조롱이 가득했고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던 다른 나라 군인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클라라가 또 누구 괴롭히나 보군. 저 한국 대원 불쌍하게 됐네.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어느새 30여 명의 구경꾼이 모여 있었습니다. 몇몇은 이미 휴대폰을 꺼내 들고 촬영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제안을 하나 하지. 클라라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도발적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박진우 하사와의 거리가 불과 한 걸음 정도로 가까워지자 그녀의 향수 냄새가 소금기 섞인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수영 대결, 어때? 당신과 나. 박진우 하사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앉아있을 때는 몰랐지만 일어서자 그의 체격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클라라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고 운동복 아래로도 느껴지는 다부진 근육.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영어 발음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겁나는 거야? 클라라가 비웃었습니다. 아니면 질 게 뻔하니까? 의미 없는 대결은 그럼 재미있게 만들어줄게. 클라라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무대 위의 배우처럼 과장된 몸짓을 했습니다. 나를 이기면 하룻밤을 줄게. 순간 해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폭소와 휘파람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쳤군. 클라라. 진심인가 본데 저 한국 친구 횡재했네. 박진우 하사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의 턱 근육이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차피 이기지도 못할 테니 괜찮아. 클라라가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금발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UDT가 우리 미 해군 네이비실 요원을? 웃기지 마. 난 대학 시절 수영선수였어. 주 대표로 전국 대회에도 나갔다고. 독일 해군의 한나 대위가 팔짱을 끼고 가세했습니다. 그래. 만약 내가 클라라를 이긴다면 나도 하룻밤을 주지. 어차피 가능성은 제로니까 부담 없이 걸 수 있어. 나도. 프랑스 해군의 마리 대위가 손을 들었습니다. 어차피 불가능한 일이니까 프랑스 여자의 밤이 얼마나 달콤한지 영원히 알지 못하겠지. 재미있는데. 캐나다 해군의 올리비아 중위도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걸겠어. 어차피 이길 리가 없으니. 한국 남자가 북미 여자를 이긴다는 건 꿈도 꾸지 마. 에밀리와 소피아도 차례로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걸게. 어차피 질 테니까 안전한 내기지. 6명의 여군 장교들이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마치 짝이라도 한 듯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들의 웃음소리가 해변에 울려 퍼졌고 주변에서 구경하던 군인들이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동영상 촬영 중임을 알리는 붉은 불빛이 여기저기서 반짝였습니다. 이거 대박인데 유튜브에 올려야겠어. 제목은 UDT 대원, 6 여군과의 충격적인 내기. 박진우 하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바다를 보며 쉬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는 국가의 명예가 걸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해군 특수전전단 UDT의 이름이 걸린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거절하면 겁쟁이라고 소문날 거야. 클라라가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박진우 하사의 귓가에 가까워졌습니다. 이미 다들 찍고 있잖아. UDT, 도망치다라는 제목으로 올려줄게. 너희 나라까지 소문이 퍼질걸. 박진우 하사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미 50여 명의 군인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몇몇 미군 장교들은 이미 내기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100달러 걸지, 클라라한테. 난 200달러. 당연히 클라라지. UDT한테 거는 놈 있어? 배당 100배는 쳐줄게. 박진우 하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주의 거친 파도가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해녀인 어머니를 따라 잠수를 배우던 기억. 어부인 아버지와 함께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던 순간.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면 될 일이니까.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클라라의 눈이 빛났습니다. 미끼를 문 것입니다. 어머, 뭔데? 이긴 쪽이 진 쪽에게 사과를 받도록 하죠. 공개적인 자리에서. 클라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과? 그게 다야? 좋아. 받아들이지. 어차피 내가 이길 테니까.
내가 무릎 꿇고 UDT는 별거 아니라고 인정하는 모습 기대되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박진우 하사가 덧붙였습니다. 수영 대결은 2번 합니다. 실내 수영장에서 1번, 바다에서 1번. 클라라는 순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2번이나? 수영장과 바다? 진정한 실력을 보려면 둘 다 해봐야 합니다. 박진우 하사의 말에는 묘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잠시 그의 눈을 쳐다보았습니다. 깊고 검은 눈동자 속에 무언가 감춰진 것 같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좋아, 2번 다 이겨주면 되는 거지? 간단한 일이네. 다음날 아침 9시, 수영장은 이미 관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500석 규모의 관람석은 거의 만석이었습니다. 각국의 군인들이 나라별로 모여 앉아 있었고 여기저기서 자국 언어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영장 천장에 형광등 불빛이 수면에 반사되어 반짝였고 소독약 냄새가 공간을 가득 메웠습니다. 배팅, 마감, 5분 전입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비공식적인 도박판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엑셀 파일에 배팅 명세를 정리하는 미군 병사도 있었습니다. 현재 배당률, 클라라 대위 1.05, 박진우 하사 20배라고? 그럼 10,000원만 걸어도 20만 원이네. 에이, 어차피 질 텐데 왜 걸어? 돈 낭비지. 한쪽 관람석에는 6명의 여군 장교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세련된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지만 곧 수영복으로 갈아입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서로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클라라, 너무 압도적으로 이기지는 마. 불쌍하잖아. 그래, 한 바퀴 정도는 봐줘도 되지 않아? 웃기지 마. 완벽하게 박살내야지. 다시는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게 말이야. 클라라는 이미 전문가용 전신 수영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였습니다. 검은 바탕에 붉은색 라인이 들어간 고가의 경기용 수영복이었습니다. 근육을 압박해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최신 제품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스트레칭을 하며 근육을 풀고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이후 이렇게 진지하게 수영하는 건 오랜만이네. 클라라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기록은 100미 자유형 54초대였습니다. 프로는 아니었지만 아마추어 중에서는 최상위권이었습니다. 반대편 탈의실에서 박진우 하사가 나왔습니다. 어제와 같은 수수한 검은색 트렁크, 수영복 하나만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화려한 디자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이 드러나자 관객석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와, 몸 대단한데. 조각 같다. 완전 예술이야. 하지만 몸 좋다고 수영 잘하는 건 아니잖아. 박진우 하사의 몸은 수영 선수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매끈하게 다듬어진 것이 아닌 실전에서 단련된 거친 근육이었습니다. 등에는 오래된 흉터가 있었고 팔에는 문신처럼 보이는 희미한 자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UDT의 지옥 같은 훈련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스타팅 블록 앞에 섰습니다. 주변의 시선이나 소음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수면을 바라보며 호흡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클라라가 당당한 걸음으로 등장했습니다. 관객석에서 휘파람과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클라라, 보여줘. 미군의 힘을, UDT를 박살내버려. 클라라는 손을 들어 관객에게 화답했습니다. 마치 이미 승리한 것처럼 여유 있는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진우 하사의 옆 레인에 섰습니다. 준비됐어? 클라라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박진우 하사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회해도 늦었어. 내가 얼마나 빠른지 보여줄 테니. 심판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캐나다군 대위였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지금부터 세기의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백민 자유형. 관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긴장감이 수영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4번 레인, 미 해군 클라라 대위,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5번 레인,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박진우 하사, 희미한 박수 소리만 들렸습니다. 대부분이 클라라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선수들, 스타팅 블록 위로 두 사람이 스타팅 블록에 올라섰습니다. 클라라는 교과서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상체를 숙이고
팔을 뒤로 뻗고 무릎을 살짝 굽힌 완벽한 준비 자세였습니다. 반면 박진우 하사는 조금 독특한 자세였습니다. 더 낮게 웅크려 마치 바다로 다이빙하듯 깊은 각도를 유지했습니다. 준비. 심판이 호루라기를 입에 물었습니다. 수영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두 명의 전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빅. 출발 신호와 함께 두 사람의 몸이 허공으로 솟구쳤습니다. 클라라의 다이빙은 그야말로 완벽했습니다.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최소한의 물보라만 일으키며 입수했습니다. 각도, 타이밍, 모든 것이 교과서 같았습니다. 박진우 하사의 입수는 달랐습니다. 더 멀리, 더 깊게 들어갔습니다. 마치 물속에 무언가를 찾으러 가는 해녀처럼 깊은 각도로 잠수했습니다. 관중들은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계산된 움직임이었습니다. 수중 카메라가 두 선수의 모습을 잡았습니다. 클라라는 즉시 강력한 돌핀킥을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물고기처럼 유연하게 움직였습니다. 시범까지는 자명으로 나아간 뒤 수면으로 올라왔습니다. 규정상 시범까지만 자명이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클라라가 앞서 나갑니다. 25음 지점. 클라라가 반 신장 정도 리드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 역을 자처한 미군 중사가 마이크로 중계했습니다. 클라라의 영법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팔이 정확한 각도로 물을 저었고 팔을 3번 저을 때마다 한 번씩 고개를 옆으로 돌려 호흡했습니다. 물보라가 거의 튀지 않을 정도로 깔끔한 폼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영을 아는 사람들은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박진우 하사의 영법은 독특했습니다. 팔의 움직임은 최소화하면서도 추진력은 경이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몸이 물과 하나가 된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돌고래가 헤엄치는 듯한 부드러움이었습니다. 50m 턴 지점. 클라라가 완벽한 턴을 선보였습니다. 벽에 다가가면서 몸을 앞으로 한 바퀴 굴려 반전하고 두 발로 벽을 강하게 차고 나아갔습니다. 물속에서 다시 돌핀킥을 하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박진우 하사의 턴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벽에 닿기 직전 그는 몸을 비틀어 거의 180도 회전했습니다. 일반적인 턴보다 훨씬 깊게 잠수했고 벽을 찬 뒤에도 물속에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저건 뭐지? 실수 아닌가? 너무 오래 잠수하는데. 하지만 그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박진우 하사는 물속에서 경이적인 스피드를 냈습니다. 물의 저항이 적은 깊은 곳에서 강력한 킥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70m 지점에서야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럴 수가.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클라라와의 거리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클라라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옆 레인에서 따라붙는 물살이 느껴졌습니다. 뭐지? 왜 따라오는 거야? 클라라는 마음속으로 동요했습니다. 더 빠르게 팔을 저었습니다. 호흡 죽이고 짧게 하고 스트로크 횟수를 늘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격차는 계속 좁혀졌습니다. 80m 지점. 두 선수는 거의 나란해졌습니다. 관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박하사가 따라잡고 있어. 말도 안 돼. 클라라의 얼굴에 처음으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남은 2심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마지막 전력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팔을 미친 듯이 휘젓고 전 먹던 힘까지 쥐어짰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박진우 하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지금까지 힘을 비축하고 있었던 것처럼 갑자기 폭발적인 스피드를 낸 것입니다. 그의 몸이 수면에서 거의 튀어오르듯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90m. 박진우 하사가 역전했습니다. 불과 반 스트로크 차이였지만 분명히 앞서 있었습니다. 95m.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클라라가 필사적으로 쫓아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마지막 터치. 두 사람의 손이 거의 동시에 벽에 닿았습니다. 너무나 접전이어서 육안으로는 구별이 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전광판을 쳐다보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1위 박진우 52초 37, 2위 클라라 52초 91, 0.54초 차이. 아주 근소했지만 명백한 승부였습니다. 수영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습니다. 클라라가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헐떡였습니다. 그녀의 푸른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전광판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리가. 박진우 하사는 조용히 물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거친 숨소리 하나 없이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가벼운 준비 운동을 마친 것처럼 여유가 있었습니다. 잠깐만. 에밀리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영국식 억양이 섞인 그녀의 목소리가 수영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건 우연이야. 다시 해야 해. 클라라가 실수한 거라고. 다른 여군 장교들도 동의했습니다. 한나가 팔짱을 끼고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첫 레이스는 워밍업이었을 뿐이야.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지. 소피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클라라가 너무 방심했어. 이번엔 제대로 보여줄 거야. 클라라가 물을 차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물방울이 금발에서 뚝뚝 떨어져 바닥을 적셨습니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박진우 하사를 쏘아보았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야. 다음은 200미입니다. 장거리에서 진짜 실력이 나오는 법이지. 박진우 하사는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객석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박진우 하사에게 돈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판돈 올려. $50 박 하사한테 건다. 나도 아까 봤지? 진짜 실력자야. 아니야. 단거리는 운이 작용할 수도 있어. 장거리는 클라라가 이길 거야. 10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클라라는 벤치에 앉아 스포츠 음료를 마시며 전략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분명히 내가 앞서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갑자기 스피드가 붙다니. 설마 처음부터 힘을 아끼고 있었던 건가? 클라라는 박진우 하사를 훔쳐보았습니다. 박진우 하사는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명상이라도 하는 듯 고요했습니다. 그의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고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저 여유 정말 재수없어. 클라라는 이를 갈았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수영으로는 누구에게도 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 대표로 전국 대회에도 나갔고 해군에 입대한 뒤에도 수영 실력으로 특수부대에 뽑혔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모르는 동양인에게 지다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경기 준비해 주십시오. 심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클라라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번에는 표정부터가 달랐습니다. 장난기는 사라지고 살기 어린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200년 자유형 선수 입장. 두 선수가 다시 스타팅 블록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클라라는 극도로 집중한 상태였고 박진우 하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준비, 삑! 신호와 함께 클라라는 미친 듯이 뛰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전력을 다했습니다. 마치 단거리 경기처럼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갔습니다. 물보라가 거세게 튀었고 팔이 프로펠러처럼 돌아갔습니다. 클라라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50m 지점에서 벌써 한 신장 이상 앞서 나갑니다.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클라라는 분노를 에너지로 바꿔 미친 듯이 헤엄쳤습니다. 100m 지점, 첫 턴을 할 때도 확연히 앞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100m를 전력 질주한 대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차오르고 팔이 무거워졌습니다. 반면 박진우 하사는 처음과 똑같은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120m. 격차가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클라라의 스피드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팔 동작이 흐트러지고 호흡 주기도 불규칙해졌습니다. 안 돼. 왜 힘이 빠지는 거야? 클라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200맨은 가뿐했습니다. 하지만 첫 100맨을 너무 빨리 간 탓에 젖산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근육이 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150m 마지막 턴. 두 사람의 격차는 완전히 좁혀졌습니다. 아니, 오히려 박진우 하사가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우 하사는 여전히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의 영법은 물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170m. 박진우 하사가 확연히 앞서 나갔습니다. 클라라는 젖먹던 힘을 다해 쫓아갔지만
이미 체력이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팔이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다리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30맴. 관객석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이번에는 격차가 더 확연했습니다. 박진우 하사가 거의 반 바퀴 이상 앞서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 클라라가 지고 있어. 저 한국인 정말 대단한데. 박진우 하사가 먼저 벽을 터치했습니다. 이번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1위 박진우 1분 58초 22. 2위 클라라 2분 0초 45. 2초 이상의 차이.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클라라는 벽에 매달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눈물이 물안경 속에 고였습니다. 분한 것도 분했지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왜 지치지 않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박진우 하사는 여유롭게 물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호흡은 조금 가빴지만 금세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클라라를 쳐다보았습니다. 내일은 바다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묘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클라라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물이 바닥에 튀었습니다. 좋아, 바다는 다를 거야. 파도도 있고 조류도 있어. 수영장과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고. 그렇죠. 박진우 하사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바다는 수영장과는 다르니까요. 그 미소가 왜인지 불길했지만 클라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존심은 완전히 구겨졌습니다. 미 해군의 자존심, 여군 장교들의 명예, 모든 것이 걸려 있었습니다. 내일은 절대로 지지 않아. 모든 것을 걸고 이기고 말겠어. 클라라는 거친 숨을 내쉬며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다른 여군 장교들이 황급히 뒤를 따랐습니다. 클라라,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지다니. 저 녀석 뭔가 있어. 보통 실력이 아니야. 관객석은 난리가 났습니다. 내기에서 돈을 딴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잃은 사람들은 울상을 지었습니다. 해냈다. 5만 원이 100만 원이 됐어. 젠장, 난 50만 원을 잃었어. 내일 바다 경기에 올인해야겠군. 그날 오후 기지 전체가 이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UDT 대원이 클라라에게 2번 연속 이겼다는 소식은 마치 폭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식당에서도, 훈련장에서도, 숙소에서도 모두가 이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들었어? 클라라가 완패했다며. 2번 다. 믿을 수가 없네. 내일 바다 경기는 놓치면 안 되겠어. 저녁, 여군 장교들의 숙소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클라라는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다른 5명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주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클라라, 힘내. 내일이 진짜 승부야. 에밀리가 위로했지만 클라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 분명히 기술적으로는 내가 위였을 거야. 폼도, 스피드도 다 나왔는데 왜 진 거지? 한나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내가 영상을 분석해봤어. 박하사의 영법은 특이해. 에너지 효율이 극단적으로 높고 불필요한 움직임이 전혀 없어. 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영법이야. 그런 게 가능해?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경험이 필요해. 마치 물속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 같아. 클라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은 다를 거야. 바다는 내 전문 분야라고.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자랐고 하와이에서 훈련받았어. 파도를 읽는 법, 조류에 대처하는 법, 모든 걸 마스터했다고. 마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약 내일도 진다면? 순간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그 가능성을 입에 담고 싶지 않았습니다. 6명이 걸었던 내기, 그 굴욕적인 조건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클라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지지 않아. 죽어도 지지 않을 거야. 한편 박진우 하사는 혼자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바다는 무서운 곳이 아니란다. 존중하면 바다도 너를 받아줄 거야. 돌아가신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주도의 해녀였던 어머니는
박진우 하사에게 바다를 집처럼 여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해변은 전날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붐볐습니다. 1억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기지사령관까지 구경을 나올 정도로 이 대결은 화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설 관람석이 설치되었고 드론 여러 대가 상공에서 촬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파도의 높이는 1m 1.5,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초속 5입니다. 마이크를 잡은 호주군 중사가 경기장 상태를 중계했습니다. 바다는 언뜻 잔잔해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미세한 너울이 있었습니다. 숙련된 수영 선수에게는 충분히 변수가 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배팅 최종 마감. 현재 총 배팅 금액 5만 달러 돌파. 도박의 규모도 어제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제는 장교들까지 공공연하게 내기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박진우 하사에게 거는 사람이 대폭 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제의 2번의 승리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클라라가 먼저 해변에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검은색 전신 수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상어 피부를 모방한 최신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물의 저항을 극한까지 줄여주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고 바다를 관찰했습니다. 파도의 패턴, 바람의 방향, 조류의 흐름을 읽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동쪽에서 오는 조류가 있겠군. 중반부에서 옆으로 밀릴 거야. 미리 각도를 틀어서 나아가야겠어. 클라라는 전문가다운 분석을 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해양 수영의 전문가였습니다. 하와이에서 받은 혹독한 해상 훈련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박진우 하사도 해변에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수수한 검은색 트렁크 하나만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깊어 보였고 바다를 바라보는 표정에는 그리움 같은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진우 하사는 맨발로 모래사장을 걸으며 파도를 느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발가락 사이로 들어왔다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짭짤한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습니다. 코스는 여기부터 저기 보이는 붉은 부표까지 왕복이 Km입니다. 심판이 큰 소리로 설명했습니다. 1km 떨어진 곳에 커다란 붉은 부표가 떠 있었습니다. 파도에 흔들리는 부표가 멀리서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중간에 위험할 경우 즉시 손을 들어 신호하십시오. 구조보트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4척의 구조보트가 코스 주변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의료진도 해변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양 선수 출발선으로 클라라와 박진우 하사가 나란히 섰습니다. 클라라는 몇 번 팔을 돌리며 몸을 풀었고 박진우 하사는 조용히 수평선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내가 진 건 인정해. 클라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달라. 여기서는 경험이 실력이야. 난 태평양에서 수백 번은 헤엄쳤어. 박진우 하사는 대답 대신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 심판이 신호탄 총을 손에 들었습니다. 해변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탕! 총성과 함께 두 사람이 파도를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수영장과는 전혀 다른 감각이었습니다. 짠물이 코와 입으로 들어왔고 파도가 몸을 뒤흔들었습니다. 클라라가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그녀는 파도를 정면으로 뚫고 나아갔습니다. 큰 파도가 올 때는 다이빙해서 아래로 빠져나갔고 작은 파도는 그대로 넘어섰습니다. 과연 경험자다운 노련한 대처였습니다. 클라라가 앞서 나갑니다. 100m 지점에서 벌써 10m 이상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드론 영상을 보며 중계하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관중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역시 클라라야. 바다에서는 드디어 서력을 하는 건가? 하지만 자세히 보는 사람들은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박진우 하사의 수영이 독특했습니다. 그는 파도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파도의 리듬을 타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밀어줄 때는 그 힘을 이용해 앞으로 나아갔고 당길 때는 몸을 낮춰 저항을 줄였습니다. 300m 지점. 예상대로 동쪽에서 오는 조류가 시작되었습니다.
옆에서 밀려오는 해류가 진행 방향을 방해했습니다. 클라라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이 각도를 조절했습니다. 하지만 조류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젠장, 이렇게 강할 줄이야. 클라라는 더욱 힘차게 팔을 저었습니다. 조류를 거슬러 직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체력 소모는 심해졌습니다. 게다가 파도가 불규칙하게 덮쳐 호흡 리듬도 흐트러졌습니다. 짠물을 몇 번이나 마셔 기침이 나왔습니다. 한편 박진우 하사는 전혀 다른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그는 조류에 맞서지 않고 비스듬히 나아갔습니다. 언뜻 보면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조류의 힘을 이용해 더 빠르게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500m, 두 사람의 격차가 눈에 띄게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클라라의 속도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파도와 싸우느라 체력을 너무 많이 소모한 탓이었습니다. 반면 박진우 하사는 마치 물과 하나가 된 듯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계하던 중사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실렸습니다. 관중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따라잡고 있어. 어떻게 저렇게 빠르지? 파도를 타는 것 같아. 700m. 클라라가 곁눈질로 박진우 하사를 확인했습니다. 불과 옴 차이로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해양 수영은 자신이 전문가인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따라잡히는 것일까? 안 돼. 또 질 수는 없어. 클라라가 필사적으로 속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체력은 상당히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팔이 무거워지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계속 짠물을 마신 탓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900m. 두 사람이 나란해졌습니다. 아니, 오히려 박진우 하사가 조금씩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마치 제주의 바다에서 놀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자유로웠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박진우 하사가 역전하고 있습니다. 관중들은 경악했습니다. 특히 여군 장교들의 표정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클라라, 힘내, 포기하지 마. 1km의 부표를 턴하는 순간 두 사람의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박진우 하사는 부표를 잡고 효율적으로 방향을 바꿨지만 클라라는 허둥대며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체력이 떨어지니 판단력도 흐려진 것입니다. 귀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조류가 정면에서 불어왔습니다. 더욱 힘든 구간이었습니다. 클라라는 젖먹던 힘까지 다해 팔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계였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팔다리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3km 지점, 갑자기 클라라의 오른쪽 종아리에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차가운 물과 과도한 운동으로 근육이 경직된 것입니다. 비명과 함께 클라라의 몸이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 되자 균형을 잃었습니다. 팔만으로는 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포가 덮쳐왔습니다. 죽는다. 정말 죽는구나. 클라라는 필사적으로 팔을 휘저었지만 몸은 계속 가라앉았습니다.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배에 바닷물이 들어가자 더욱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해변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클라라가 물에 빠졌어. 구조보트, 빨리. 구조보트가 급히 출발했지만 거리가 있어 시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진우 하사가 돌아섰습니다. 해변을 향해 가던 그가 급히 몸을 돌려 클라라 쪽으로 향했습니다. 망설임은 전혀 없었습니다. 승부는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박진우 하사는 빠른 속도로 클라라에게 접근했습니다.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클라라를 발견하고 즉시 다이빙했습니다. 물속에서 클라라는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눈이 감기고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강한 팔이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박진우 하사는 클라라의 턱을 받치고 한 팔로 그녀의 가슴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강한 킥으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쿨럭쿨럭. 클라라가 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격렬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몸에 힘을 빼세요. 박진우 하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능숙한 동작으로 클라라를 옆으로 눕히는 인명구조 영법으로
해변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한 사람의 체중이 더해졌지만 그의 움직임은 안정적이었습니다. 박진우 하사는 클라라를 안전하게 품에 안은 채 해변으로 헤엄쳤습니다. 파도가 그들을 덮쳤지만 박진우 하사는 흔들림 없이 전진했습니다. 그의 왼팔이 클라라의 몸을 단단히 감쌌고 오른팔과 다리로 추진력을 만들어냈습니다. 괜찮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박진우 하사가 클라라의 귓가에 말했습니다. 클라라는 의식은 있었지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바닷물을 토해내며 기침을 했고 온몸에 힘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박진우 하사의 품에 안겨있자 이상하게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해변에서는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관중이 일제히 일어나 바다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박 하사가 클라라를 구조하고 있어 승부를 포기하고 구조를 택한 거야. 진정한 군인이다. 구조보트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손을 뻗었습니다. 이쪽으로 맡겨주십시오. 하지만 박진우 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해변까지 가겠습니다. 그는 끝까지 클라라를 놓지 않았습니다. 파도를 이용해 더 빨리 해안에 접근했습니다. 마침내 얕은 물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들이 달려왔습니다. 박진우 하사가 조심스럽게 클라라를 모래사장에 눕혔습니다. 그녀는 아직 기침을 하고 있었지만 호흡은 안정되어 갔습니다. 맥박 확인, 산소 마스크 준비. 의료진들이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박진우 하사는 한 걸음 물러나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검은 트렁크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고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렸습니다. 이제야 피로가 몰려오는 듯 했습니다. 클라라가 눈을 떴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박진우 하사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푸른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구한 거야?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겨우 말을 내뱉었습니다. 당신이 이길 수 있었잖아. 확실한 승리였는데. 박진우 하사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승부가 무슨 소용입니까? 인명이 먼저입니다. 그 순간 해변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기지사령관이었습니다. 이어서 다른 장교들도 병사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이내 해변 전체가 떠나갈 듯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브라보! 진정한 군인이다. 감동적이야. 클라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벗고 말하려 했지만 의료진이 제지했습니다. 아직 안정이 필요합니다.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들것에 실려가면서도 클라라는 계속해서 박진우 하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우월감도 승리의 기쁨도 없었습니다. 다른 여군 장교들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클라라, 괜찮아? 정신 차려. 에밀리가 박진우 하사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신 이길 수 있었는데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박진우 하사가 일어서며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해군 특수전전단의 신조 중 하나는 결코 전우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경쟁 상대라 할지라도 같은 군인 아닙니까? 한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기는 취소하죠. 아니요. 박진우 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애초에 그런 내기를 한 것 자체가 잘못이었습니다. 군인의 명예를 그런 식으로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여군 장교들은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오만과 편견에 가득 찼던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소피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마리도 이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디티를, 당신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어요. 올리비아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졌네요. 완전히, 완벽하게. 그날 오후 기지병원. 클라라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안정을 위해 하루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오후에 햇살이 들어왔고 바다가 멀리 보였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박진우 하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몸은 좀 괜찮습니까?
클라라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 혈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어. 박진우 하사가 꽃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소박한 들꽃 다발이었습니다. 기지 뒤편 언덕에 피어있던 겁니다. 병문 안에 빈손으로 오기가 그래서 클라라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곧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정말 묻고 싶어. 어떻게 그렇게 수영을 잘하는 거야? 그것도 바다에서. 박진우 하사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제주도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해녀셨고 아버지는 어부셨습니다. 저는 걷기보다 수영을 먼저 배웠습니다. 해녀의 아들. 클라라가 놀란 눈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들어본 적 있어요. 제주 해녀들은 아무 장비 없이 20m까지 잠수한다고. 어머니는 30m까지 들어가셨습니다. 박진우 하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7살 때부터 따라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얕은 곳에서 전복 따는 것부터 시작했죠. 클라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바다는 집 같은 곳이었겠네. 그렇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파도가 높아도 바다는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두려워하면 바다에 먹히지만 존중하고 이해하면 받아줍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클라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어. 기술과 장비만 있으면 최고인 줄 알았지. 하지만 당신은 바다와 하나였어. 그렇지 않습니다. 박 하사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저 오래 함께 했을 뿐입니다. 클라라가 갑자기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박진우 하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슨 짓입니까? 박진우 하사가 놀라 일으키려 했지만 클라라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당신을, UDT를 모욕한 것, 그 저속한 내기를 제안한 것, 모든 것을 사과합니다. 일어서십시오. 이럴 필요 없습니다. 아니, 이걸로는 부족해. 클라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내일 아침 점호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겠어. 모든 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 당신이 보여준 진정한 군인의 모습을. 박진우 하사가 클라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과거는 잊읍시다. 우리는 이제 동료입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다른 여군 장교들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꽃이나 과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클라라, 괜찮아? 그녀들은 박진우 하사를 보고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하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클라라를 구해줘서. 그리고 죄송합니다. 저희의 무례를. 박진우 하사는 손을 들어 그녀들을 제지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에밀리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요? 우리였다면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 한나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자신 없어. 승부욕에 눈이 멀어서. 박진우 하사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다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것만이 사는 길이라고. 혼자서는 누구도 바다를 이길 수 없다고. 그의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기지중앙 연병장은 200명이 넘는 대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례 아침 점호였지만 오늘은 특별한 일이 있을 거라는 소문이 퍼져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각국의 군인들이 나라별로 정렬해 있었고 연단 앞에는 상급 장교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기지사령관인 미군 존슨 장군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점호를 시작하기에 앞서 특별한 발표가 있겠다. 클라라 대위가 전체 대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한다. 연병장이 술렁였습니다. 어제 바다에서의 사건은 이미 기지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모두들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했습니다. 클라라가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군복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아직 창백했습니다. 손에는 준비한 원고가 들려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내려놓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전체 대원들에게 고한다. 클라라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연병장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어제 바다에서 있었던 일은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있었던 일,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일이 있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3일 전 나와 5명의 여군 장교들은 해군 특수전전단 박진우 하사를 공개적으로 모욕했다. UDT를 무시했고 그들의 능력을 조롱했다. 연병장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이런 내용은 처음 듣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더욱 부끄러운 것은 우리가 굴욕적인 내기를 제안했다는 것이다. 클라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기면 하룻밤을 함께 하겠다는 군인으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제안을 했다. 연병장 곳곳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충격받은 표정들이 보였습니다. 우리의 오만과 편견은 하늘을 찔렀다. 서구 군대의 우월성을 맹신했고 아시아 군대를 얕잡아 보았다. 특히 UDT가 바다에서 약할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클라라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박진우 하사는 우리의 모욕을 묵묵히 받아주었다. 그리고 정정당당한 승부를 제안했다. 결과는 나의 완패였다. 수영장에서도 바다에서도 그녀는 박 하사가 서 있는 UDT 대열을 쳐다보았습니다. 어제 바다에서 내가 익사 직전에 이르렀을 때 박 하사는 확실한 승리를 포기하고 나를 구해주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군인이 누구인지, 진정한 명예가 무엇인지를. 클라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우리가 틀렸다. 완전히 잘못되었다. 진정한 강함이란 기술이나 장비가 아닌 정신에서 나온다는 것을, 진정한 군인이란 적마저도 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배웠다. 그녀는 연단에서 내려와 UDT 대열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박진우 하사 앞에 섰습니다. 박진우 하사, 그리고 해군 특수전전단 여러분, 클라라가 정식으로 경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녀를 따라 다른 5명의 여군 장교들도 대열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 영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6명의 서양 여군 장교들이 UDT 대원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는 장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연병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진우 하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일어서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미 용서했습니다. 이제는 일어서서 같은 군인으로 마주봅시다. 박진우 하사가 클라라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클라라가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다른 여군 장교들도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진우 하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나라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우리는 모두 같은 가치를 지키는 군인입니다. 평화를 지키고 약자를 보호하며 동료를 위해 목숨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그가 연병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서로를 무시하고 얕잡아 보는 대신 존중하고 배우고 싶습니다. 각자의 강점을 인정하고 약점을 보완해주는 진정한 동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박진우 하사가 경례를 했습니다. 클라라와 여군 장교들도 경례로 답했습니다. 그 순간 기지사령관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훌륭하다. 이것이 진정한 군인 정신이다. 이어서 다른 장교들도, 부사관들도, 병사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이내 연병장 전체가 떠나갈 듯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브라보, 감동적이야. 이것이 진짜 명예다. 박수는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편견과 오만이 무너지고 진정한 존중과 이해가 싹트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지사령관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박진우 하사의 행동은 앞으로 우리 기지의 교육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그리고 사령관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말했다. 박진우 하사에게 특별 표창을 수여한다. 군인 정신의 모범을 보여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다. 다시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박진우 하사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점호가 끝난 후 박진우 하사는 해변을 걷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파도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박 하사님, 뒤에서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클라라와 다른 여군 장교들이었다. 이제는 사복 차림이었다. 같이 걸어도 될까? 박진우 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7명이 나란히 해변을 걸었다. 정말 고마워.
에밀리가 말했다. 우리에게 진정한 교훈을 가르쳐줬어. 저는 가르친 것이 없습니다. 박진우 하사가 미소 지었다. 그저 제가 배운 대로 했을 뿐입니다. 한나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다. UDT는 모두 당신처럼 수영을 잘합니까? 아니요. 박진우 하사가 웃었다. 저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UDT 대원들은 각자 자신만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악전의 달인도 있고 사격의 명수도 있습니다. 소피아가 말했다. 우리도 그래요. 각자 잘하는 분야가 있죠.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그것을 자랑거리로만 생각했어요. 남을 얕보는 도구로 사용했죠. 마리가 한숨을 쉬었다. 이제 알았어요. 진정한 강함이란 남을 짓누르는 게 아니라 함께 강해지는 것이라는 걸. 올리비아가 제안했다. 앞으로 합동훈련을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아요. 클라라가 박진우 하사를 보았다. 특히 당신에게 배우고 싶어. 바다와 하나가 되는 법. 박진우 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배울 점이 많을 겁니다. 그들이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해는 점점 높이 떠올랐다. 파도는 여전히 해변을 적셨고 갈매기들은 하늘을 날고 있었다. 저기, 클라라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내기 말인데 잊어버리십시오. 박진우 하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처음부터 없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지키고 싶어. 클라라가 진지하게 말했다. 뭔데요? 평생 당신을 존중하겠다는 것. 그건 내기가 아니라 내 진심이야. 다른 여군 장교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도 그래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진정한 군인이 뭔지 보여줘서 고마워요. 박진우 하사는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제주의 바다가 떠올랐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잘했다, 내 아들. 내가 자랑스럽구나.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기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UDT 대원들을 향한 시선이 바뀌었고 각국 군인들 사이의 벽도 낮아졌다. 무엇보다 클라라와 여군 장교들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띄었다. 오전 6시 해변. 하나 둘. 구령에 맞춰 수십 명의 군인들이 함께 수영 훈련을 하고 있었다. 놀랍게도 각국의 군인들이 뒤섞여 있었다. 박진우 하사가 앞에서 시범을 보이며 지도했고 클라라가 보조 교관 역할을 하고 있었다. 팔을 너무 크게 젓지 마십시오. 물과 싸우지 말고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박 하사의 지시에 따라 군인들이 동작을 수정했다. 미군, 영국군, 독일군, 프랑스군, 캐나다군, 호주군, 그리고 한국군이 하나가 되어 훈련하고 있었다. 박 교관님,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한 미군 병사가 물었다. 이제 모두들 박 하사를 교관이라고 불렀다. 기지 사령관의 특별 지시로 박 하사는 수영 특별 교관으로 임명되었다. 좋습니다. 하지만 호흡할 때 고개를 너무 많이 들지 마세요. 목을 살짝 돌리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박진우 하사가 직접 시범을 보였다.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물과 하나가 된 듯 자연스러웠다. 훈련이 끝난 후 해변에 모두 둘러앉았다. 박진우 하사가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시간이었다. 제주의 바다는 정말 거칩니다. 특히 겨울바다는 살인적이죠. 하지만 해녀들은 그 속에서도 작업을 합니다.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모두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서로를 믿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잠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동료가 수면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 신호를 보내면 즉시 구조하러 갑니다. 클라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버디 시스템이군요. 우리에게도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해녀들의 버디 시스템은 더 특별합니다. 생명을 완전히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해녀들 사이의 유대감은 가족 이상입니다. 에밀리가 감탄했다. 그래서 박 교관님이 그렇게 망설임 없이 클라라를 구했군요. 몸에 배어 있었던 거네요. 박진우 하사가 미소 지었다.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바다에서는 모두가 형제자매라고, 경쟁 상대가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동료라고. 한나가 물었다. 어머님은 지금도 해녀 일을? 박진우 하사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평생 차가운 바닷물에서 일하신 후유증이었죠. 모두가 조용해졌다.
클라라가 조심스럽게 박하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미안해요. 아픈 기억을 건드렸네. 괜찮습니다. 어머니는 자랑스러워하실 겁니다. 제가 어머니의 가르침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있으니까요. 그때 한 UDT 대원이 달려왔다. 박하사님, 긴급 전화입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박진우 하사가 일어섰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무슨 일이지? 10분 뒤 박진우 하사가 돌아왔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박 교관님, 무슨 일입니까? 클라라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뇌출혈이라고.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지금 제주의 병원 중환자실에 계시다고 합니다. 당장 가봐야겠습니다. 클라라가 즉시 일어섰다. 사령관님께 보고하죠. 특별 휴가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여군 장교들도 일어섰다. 우리도 도울게요. 뭐든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요. 1시간 뒤 기지사령관실. 박진우 하사, 일주일간의 특별 휴가를 허가한다. 사령관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그리고 이것도 받게. 사령관이 봉투를 건넸다. 이건 기지의 장병들이 모은 위문금이다. 병원비에 보태 쓰게. 박진우 하사가 놀라 봉투를 열었다. 상당한 금액이 들어있었다. 이렇게 많이는 받을 수 없습니다. 거절하지 말게. 모두가 자발적으로 낸 것이야. 자네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에 대한 작은 보답일세. 문 밖에서 클라라와 여군 장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도울게. 클라라가 봉투를 건넸다. 미안하지만 거절하지 마. 우리가 지금까지 너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이걸로는 부족해. 다른 여군 장교들도 각자 준비한 것을 건넸다. 이건 부적이에요. 영국에서 가져온 건데 행운을 가져다 준대요. 이건 독일의 전통 약초예요. 회복에 도움이 될 거예요. 프랑스 와인이에요. 아버님께서 회복하시면 함께 드세요. 박진우 하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여러분, 가족이 아프면 서로 돕는 게 당연하잖아. 올리비아가 미소 지었다.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야. 우리는 모두 동료이자 형제자매라고. 공항으로 가는 차 안, 클라라가 직접 운전을 하고 있었다. 박진우 하사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님과는 사이가 좋았어요? 클라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복잡합니다. 박진우 하사가 한숨을 쉬었다. 어릴 때는 무서웠죠. 술 드시고 들어오셔서 소리치시고. 하지만 나중에 알았습니다. 어부일이 얼마나 힘든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를. 후회되는 건 있어요? 한 번도 제대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한국 남자들은 다 그래요. 표현이 서툴죠. 클라라가 박진우 하사의 손을 잡았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버님은 꼭 깨어나실 거예요. 공항에 도착했다. 클라라가 박 하사를 안아주었다. 꼭 연락해요. 뭐든 필요하면 말하고. 다른 여군 장교들도 한 명씩 포옹했다. 힘내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게요. 아버님, 꼭 회복하실 거예요. 박진우 하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힘이 됩니다. 비행기가 이륙했다. 박진우 하사는 창밖으로 작아지는 기지를 바라보았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낯선 곳이었지만 이제는 또 하나의 가족이 있는 곳이 되었다. 아버지, 제발 기다려주세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한편 기지에서는 클라라가 특별 훈련을 제안했다. 박 교관님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끼리라도 훈련을 계속합시다. 그가 가르쳐준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모두가 동의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에밀리가 말했다. 한국 문화에 대해 공부합시다. 서로를 이해하려면 문화를 알아야 하니까. 한나가 노트북을 열었다. 좋은 생각이야. 한국의 역사, 문화, 언어, 배울 게 많네. 소피아가 제안했다. 한국 음식도 먹어보고 싶어요. 김치라는 게 있다면서요? 마리가 웃었다. 이참에 아시아 문화 전체를 공부하는 것도 좋겠네. 우리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알아야지. 올리비아가 말했다. 박 교관님이 돌아오면 깜짝 놀라겠는데? 우리가 한국말로 인사하면? 클라라가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번 기회에 정말 변하는 거야. 겉모습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그가 우리를 변화시켜줬으니 우리도 변화로 보답하는 거야. 3개월 후 국제연합훈련 기지. 아침 햇살이 태평양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해변에는 각국의 군인들이 모여 수영 훈련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박 교관님, 오늘 돌아오신데 정말? 아버님은 괜찮으신가? 완전히 회복하셨대. 기적 같은 이야기야. 소문이 퍼지자 기지 전체가 들뜬 분위기였다. 지난 3개월 동안 박진우 하사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다. 그가 시작한 통합 수영 훈련은 계속되었지만 모두가 그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었다. 공항에서 기지로 돌아오는 길, 박진우 하사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아버지는 다행히 회복하셨고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서로 사랑한다고 말했고 부둥켜 안았다. 60평생 처음 있는 일이었다. 기지 정문에 도착했을 때 박진우 하사는 놀라 입을 떡 벌렸다.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 교관님. 수백 명의 군인들이 정렬해서 그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것도 한국말로 인사를 하고 있었다. 발음은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클라라가 앞으로 나왔다. 어서 오십시오, 박 교관님. 그녀도 한국말로 말했다. 3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한 결과였다. 여러분, 박진우 하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많이 걱정하셨죠? 에밀리가 다가왔다. 아버님은 정말 괜찮으신 건가요? 네,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위문금 덕분에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나가 태블릿 PC를 보여주었다. 이것 좀 보세요. 저희가 교관님 없는 동안 뭘 했는지. 화면에는 지난 3개월간의 훈련 영상이 담겨 있었다. 각국의 군인들이 함께 수영하고 서로를 돕고 격려하는 모습이었다. 교관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습니다. 소피아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제는 모두와 친구가 되었어요. 마리가 덧붙였다. 그리고 한국 문화도 공부했어요. 김치도 먹어봤고 태권도도 배웠어요. 올리비아가 웃으며 말했다. 제주 해녀 다큐멘터리도 봤다니까요. 정말 대단했어요. 박진우 하사는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이 없는 동안 그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느껴졌다. 그날 오후 기지 강당 특별 강연이 열렸다. 박진우 하사가 연단에 섰다. 강당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다. 오늘은 제가 아버지의 병상에서 깨달은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아버지가 깨어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미안하다였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해 오셨는데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박진우 하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동료의 우정, 존중,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클라라가 눈물을 훔쳤다. 다른 사람들도 숙연해졌다. 여러분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따뜻함, 그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국경도, 인종도, 성별도 넘어선 진정한 동료애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우 하사가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떠나갈 듯한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1년 후 제네바 유엔 본부 국제군사협력 우수 사례 발표회가 열렸다. 발표자는 클라라 대위였다. 1년 전 우리는 편견과 오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박진우 하사의 사진이 띄워졌다.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박진우 하사. 그는 승부보다 생명을 택했고 복수 대신 용서를 택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우리 모두를 바꾸었습니다. 클라라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었다. 각국의 군인들이 함께 훈련하는 모습이었다. 이제 우리 기지에서는 국적이 다른 군인들이 하나의 팀이 되어 훈련합니다. 서로의 강점을 배우고 약점을 보완해 줍니다. 이것이 진정한 국제협력입니다. 청중들은 감탄했다. 각국의 군 관계자들이 메모를 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상대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강해지는 것입니다. 경쟁 상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동료로 보는 것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기립 박수가 터져 나왔다. 5년 후 대한민국 제주도
국제해양구조훈련센터가 문을 열었다. 박진우 하사가 초대 센터장으로 임명되었다. 클라라를 비롯한 6명의 여군 장교들은 모두 교관으로 자원했다. 이곳에서 전 세계의 군인들이 해양 구조 기술을 배우게 될 것이다. 박진우 하사가 개소사를 낭독했다. 제주 해녀의 지혜, 각국 군대의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구하는 정신을 가르치겠습니다. 개소식에는 박진우 하사의 아버지도 참석했다.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아들아, 자랑스럽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클라라가 다가와 한국식으로 인사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클라라입니다. 아, 자네가 그 유명한 클라라 대위인가? 고맙네. 우리 아들의 좋은 동료가 되어주어서. 센터 앞바다에서는 각국의 군인들이 함께 수영 훈련을 하고 있었다. 파도 소리와 함께 구령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나, 둘, 하나, 둘. 그들의 모습을 보며 박진우 하사는 어머니를 떠올렸다. 어머니, 보고 계십니까? 당신이 가르쳐 주신 바다의 정신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10년 후 박진우 하사의 이야기는 군사교육 교재에 실렸다. 진정한 군인 정신, 박진우 하사 사례 연구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전 세계 사관학교에서 필독서가 되었다. 클라라는 미 해군 제독이 되었다. 연설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제군 생활의 전환점은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 전단 장교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가 제게 가르쳐준 것은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었습니다. 적을 동료로 만드는 용기, 승리보다 생명을 택하는 명예, 그것이 진정한 군인 정신입니다. 다른 여군 장교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리더가 되었다. 그녀들은 모두 박진우 하사와의 만남을 인생의 전환점으로 꼽았다. 현재 제주국제해양구조훈련센터 센터 입구에는 동판 하나가 걸려 있다. 바다에서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이다. 서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제주 해녀로부터 오늘도 각국에서 온 훈련생들이 이 글귀를 읽으며 들어선다. 그들은 이곳에서 수영 기술뿐만 아니라 진정한 동료애를 배우게 될 것이다. 해변에서 박진우 하사가 훈련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이제 40대가 된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고 깊었다. 기억하십시오. 바다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아무리 강해도 혼자서는 바다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서로를 믿는다면 어떤 파도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훈련생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 중에는 클라라의 딸도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이곳을 찾아왔다. 박 교관님,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교관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바꾸셨다고. 박진우 하사가 미소 지었다. 우리는 서로를 바꾸었단다. 그것이 진정한 만남이지.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인다. 파도는 여전히 해변을 적시고 갈매기는 하늘을 날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은 단순히 해변이 아니었다. 편견이 무너지고 진정한 존중이 시작된 역사적인 장소였다. 박진우 하사는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이 가르쳐준 삶의 지혜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보답입니다. 바람이 불어왔다. 짭짤한 바다 내음이 코끝을 스쳤다. 박진우 하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다시 훈련생들 쪽으로 걸어갔다. 자, 다시 시작합시다. 오늘은 파도 읽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해변에 울려 퍼졌다. 새로운 세대의 군인들이 그의 가르침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었다. 그들 또한 언젠가 또 다른 이들에게 이 정신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한 사람의 용기가 만들어낸 변화였다. 작은 파도가 큰 너울이 되어 이제는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해군 특수전전단 박진우 하사의 선택이 보여준 것은 단순히 수영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상대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적마저도 구할 줄 아는 용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6명의 여군 장교들이 걸었던 굴욕적인 내기, 이기면 하룻밤을 함께 하겠다는 도발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 서로를 존중하고 생명을 구하는 감동적인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제주 해녀의 아들이 보여준 바다의 정신, 바다에서는
모두가 형제자매라는 가르침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처럼 우리도 일상에서 편견 없이 서로를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런 실화 같은 이야기가 더 듣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